그리고 조금 더 숨어 있는 근데 알고 보면 잘 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저는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그 세계에 위용을 떨치고 있고 브라질, 태국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꼽는 게 손해보험 주식이거든요. 네. 손해보험이 일단 버핏도 손해보험이라는 업을 본인이 직접 가이코라는 걸 통해서 영위하실 정도로 좀 역사가 오래되고 검증된 사업 모델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하면은 딱 생각나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답니다. 과정화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네. 경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수출 업체들처럼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한 그런 정말 피말리는 치열한 그런 경쟁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 회사들이 좀 분석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깊이 되는 특히 일반 투자자 분들이 잘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그러니까 좋아지는 요소는 첫 번째는 저금리일 때보다는 고금리일 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받아갖고 채권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이럴 때는 힘들죠. 근데 4, 5%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앉아서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상황이 좋아졌는데 왜 손보주를 안 보시느냐? 왜냐하면 저금리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손보주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구나. 예. 근데 2000년대 초중반에 손보주들이 쭉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기억을 어떤 주식도 자기 때가 있다. 영원히 안 되는 주식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번째는 보험금을 적게 지출할수록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율인데 손해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제 허망하게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그 너무 문제가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좀 규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손해율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추세거든요. 거기 플러스해서 이제 회계 제도가 올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은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이익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도 뭐 PER 뭐 4배 뭐 이렇게 싼데 그리고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뭐 6% 7%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까지 올라가면은 뭐 배당금도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그럼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거고 배당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도 더 낮아질 거고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고 저는 뭐 두루두루 예 저희의 요건들을 만족을 잘 시키고 있는 대표적으로 좋아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그 통신도 보면 SK텔레콤이나 KT 보면은 진짜 낮더라고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당이 뭐 거의 SKT는 이제 7% 거의 가까이 온 것 같고 KT도 6% 막 7% 되는 것 같은데 통신주도 이런 좀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네. 그런 거예요? 저희는 단순한 저평가 종목을 사는 건 아니고요. 실체는 좋아지는데 저평가된 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런 거를 사지 누구나 다 명백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도 좀 조심하지만 누구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분석 결과도 동의할 수밖에 없으면은 저희도 아무리 싸도 안 삽니다. 네. 네, 저희의 투자 대상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싸기만 한 거를 사진 않습니다. 네. 두루두루. 그래서 제가 가치투자 세계관에서 교집합적 사고를 한다라고 저희를 표현드린 게 좋은 것과 싼 거에 교집합을 사지 합집합이나 여집합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질문을 두 가지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 요즘에 이제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막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분도 있고 한 번 더 뭐 큰 하락이 3분기나 4분기 때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매크로 요소도 고려를 하시나요? 매크로가 돌아가는 현재 상황은 저도 다 압니다. 네. 저도 뭐 뉴스 다 보고 매일 신문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모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는 것과 예측하는 것, 앞으로의 상황을 전개될 걸 맞추는 것 간에는 큰 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도, 매크로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정확도가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개별 기업에서 충분히 가시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계속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가 뭐
그 올해만 대두된 게 아니고요. 늘 과거부터 이코노미스트들도 계셨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억하시는 미네르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예언가의 자리는 항상 있는데 예언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종목을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가치 투자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그 사람이 거의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의미심장하네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확률적으로는 맞추기가 좀 쉽지 않나 보다. 매크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가 저희 프로세스, 그러니까 저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별로 반영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철강 회사를 본다라고 하면 철강 회사를 보기 위해서 이 회사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 매크로의 요소들을 따다가 거기다가 접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쓰고요. 이걸 따다가 쓰는데 이거 예측이 안 되면 또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데 쓰는 정도이지 이거 자체로 해서 아 지금은 뭐 철강주야. 네. 이렇게 어프로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크로는 좀 그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크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좋게 안 보시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펀드를 출시하신 거는 그래도 나름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딱 보셨을 때 시장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네. 현금 비중을 뭐 많이 만들거나 뭐 적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대비를 하시는 그런 그 자산 배분 시도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자산 배분 시도를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목쟁이여서 종목 싸고 좋은 종목이 많아서 막 사다 보면 그냥 현금 비중이 적고 2007년도처럼 그냥 팔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도달해서 팔았는데 새로 담을 만한 주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현금이 늘어나고 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일으키는 오류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정보로 약간 편향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포지션, 부정론을 반영한 포지션을 잡으시면 계속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취합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것도 일종의 오류라면 오류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예, 그런 시도를 하셨던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경험이었고 그냥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그냥 개별 종목 계속 저희 이제 조개 껍데기를 뭐 전반적으로 아, 이 물때가 이렇고 물 색깔이 이렇고 바람이 이러니까 지금 조개의 진주가 많겠군. 이 저희 접근 방법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조개를 계속 다 까는 겁니다. 진주 나올 때까지. 까는데 진주가 이상하게 요 스팟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 희한하네. 여기는 진주가 많이 나오네. 아 여기가 이러이러해서 진주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게 옛날에 화장품, 뭐 조선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통찰력 있어서 발견한 게 아니라 까다 보니까 거기가 잘 되더라고.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 저희는 그냥 까는 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가 들어갈 여지가 저희는 그렇게 좀 많지가 않은 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안전마진, 리스크가 낮은 거를 고르면 어떤 매크로 이슈가 왔을 때 빠지는 게 좀 덜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막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크로에 뭔가 터지면 딱 진짜 많이 또 꼬꾸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아까 펀드 이 출시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깜빡했는데 네. 이 펀드 출시를 사실 지금 나왔지만, 그러니까 2월과 4월에 저희가 펀드가 출시되긴 했지만 실제로 기획하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승인받고 했던 기간을 따지면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이걸 준비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왜 그때 이걸 준비를 했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회라고 본 겁니다. 산 주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성자중 양세가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싼 주식이 되게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때는 주식을 좀 같이 담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손실을 떠안아 드리는 그런 손익 차등형이라든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면은 수수료를 안 받는 성과 연동을 이걸 자꾸 내세운 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담을 만한 종목이 많은데 보통 그럴 때가 용기를 내기 어려운 시점. 저희가 기획할 때는 작년 뭐 9월, 10월 이럴 테니까 네,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그런 장치라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죠. 보통 이럴 때 시작해야지 성과가 좋습니다. 다 이게 발현되고 남들 다 좋다 할 때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희 자신감과 함께 담은 거죠. 그러면 이제 2호 펀드도 나오시는 거예요? 곧. 이미 출시를 했고요. 4월 3일에 VIP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그 신청은 아니고 안내문은 있고요. 그 판매처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각 증권사들, 여러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온라인 가입을 원하시면 뭐 펀드 슈퍼마켓 이런 데서 이제 이 책 제목과 동일한 한국형 VIP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은 그 가입을 거기서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뭐 소액이더라도 가입을 다 아예 하실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공모펀드인 거죠. 그래서 40개를 담으시는 거예요. 아마 40개보다는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용하는 1임 펀드가 1임이 40개 정도라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나오는 공모펀드들은 저랑 김미국 대표 그리고 저희 대표 매니저들까지 포함해서 4명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합치면 아마 종목 숫자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될 겁니다. 한 60개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책에서 다뤄주셔가지고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높은 비중으로 사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냥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관점과 세계관 이어서 보면 삼성전자는 극도로 효율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먹을 게 적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비효율성, 가격이 잘못 매겨져 있는 배당률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워낙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누구 못지않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잘 알아요. 네. 저희 삼성전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안 살 건데 왜 보냐. 근데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협력업체들이 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채택률을 또 올린다든지 혹은 삼성전자는 좀 경기 순환을 한다는 걸 이제 최근 2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이게 그 기복이 좀 있는데 뭐 반도체 소재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삼성전자 생태계 안에서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에 의해서 너무 저평가가 됐다든지 예를 들면 이거 없어질 부품이라고 시장은 생각했는데 우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생태계 안에서 종목을 피킹하고 거기서 잘못된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최종 구매자인 삼성전자를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본다는 아니고요. 보긴 하는데 조금 더 어프로치가 다르다. 우리가 찾고 싶은 대상은 또 우리 관점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그 제가 진짜 인터뷰 몇십 명, 몇백 명 한 것 같은데 극도의 비효율성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해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IT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좀 그 선입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근데 저희 2003년도 창업했을 때 그때 제일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리노공업이라는 그 테스트 핀 만드는 회사였었거든요. IT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좋아하는 속성이 IT에서도 보이면 IT도 사는 거고 음식료에서도 보이면 사는 거고 저희 기준이 업종에 있는 게 아니라 속성에 있거든요. 그 속성에만 맞으면은 다 저희도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품 회사라고 하는 게 고객이 좀 제한적이고 좀 또 IT가 기술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또 이제 전방 업체에서 가격을 또 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강하고 꾸준하고 이런 속성만 있으면 저희도 접근을 해서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덧붙여봤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위에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좀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투자 사례를 여러 가지 여쭤보셨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대한민국도 망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지. 혹은 2차 전지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의 산업이 될 것이다. 네. AI가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단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주식을 접근하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희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에만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들. 왜 꼭 주식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차세대 산업을 맞추는 게 이 게임의 본질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건지도 있지만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들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서 다 뭉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곳들은 또 좀 간과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도그마에 함몰되시기보다는 네. 조금 넓은 범위로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꼭 차세대 산업에만 취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건, 나의 경제적인 효익을 따져가지고 뭐 의사도 되고 싶어 하시고 변호사도 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주식도 좀 더 좋은 비즈니스 그리고 조금 더 숨어 있는 근데 알고 보면 잘 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저는 피부 미용 기기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이 주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간과를 하시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그 세계에 이 피부 미용 기기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그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래야 무조건 해는 광어지. 물론 더 맞는 말씀이지만 그 여름에는 민어도 좀 드시고 네, 가을엔 전어도 드시고 겨울에는 방어도 드시고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시고 저도 뭐 그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 말이 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가려서 들으시고 검증도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좀 여러 가지 그 어떤 슬로건과 구호로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성을 좀 더 깨워주시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예, 라는 말로 예. 이성을 깨운다고 하면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함몰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카산드라처럼 이제 팩폭을 날리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는 이러하다. 근데 보통 감정에 좀 호소하시는 약간 이런 저는 주식 투자는 다른 건 몰라도 감정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만큼은 감정을 배제를 해야 굉장히 이성적이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극도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치지 않고 이제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부를 늘려올 수 있었던 거고 특히 이제 주식은 본인의 그 대중의 그 탐욕과 공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질투심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감정보다는 조금 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의 말에 조금 더 경청을 하는 게 길게 봤을 땐 전도 그 얘기를 오히려 들어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한 종목을 담으려면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시간과 에너지가 드세요? 보통 저희가 한 종목을 좀 깊이 있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한 40-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한 기업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빨가벗기는 수준인데 그게 시작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 매니저와 저희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 특히 매수하게 된 경우에는 이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파악을 해서 이 회사의 지식을 올려갑니다. 그걸 이제 팔로우비라고 그러는데 피부 미용 기기다 이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주요 지역 뭐 국내 미국 일본 요 정도를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샀는데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저는 온갖 피부과를 돌아다니면서 시술을 다 받아봤고요. 맞아요. 고루고루 다 받아봤고 책에도 나와요. 예, 체험하고 의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쓰시고 왜 굳이 이걸 쓰시고 이런 걸 현장에서 이해를 해보고요. 저희 애널리스트는 그 사이에 이상하게 피부 미용 기기가 브라질, 태국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브라질과 태국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꾸 수입을 해가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저희 결론이 이제 계속 이 분야는 좋아질 것 같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될 것 같다. 라는 판단 때문에 피부 미용 기기를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게 한 시점에서 다 했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계속 마치 친구 사귀듯이 예, 처음에 어떤 친구에 대한 계기는 있겠지만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진정한 친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가는 게 저의 일이고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엄청날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절실히 더 한 번 더 느껴지는 게 정말 주식을 내가 종목을 쉽게 사고 팔았구나. 근데 뭐 아마추어 분들은 네. 사실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처럼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희 사실 밥만 먹고 이것만 이거 하라고 이제 돈을 주시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거고 골프로 치면 프로 골퍼고 대부분의 분들은 주말 골프시잖아요. 그러면 주말 골퍼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아까 대표적으로 배당주 말씀드렸고 혹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만 좀 집중해서 네. 투자를 하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가 태어나서 되게 가장 잘하는 동네 아파트만 사는 거죠. 그러면 사기당할 일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모든 데를 다 다니면서 부동산 전문가처럼 살 수 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다니면 핫한데 기웃기웃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네요. 시골 구석구석 가실 거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잘하는 동네에서 아파트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자기 분야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능력 발휘를 하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범위를 좁히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시키고 예,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는 주말 골퍼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내용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한국형 가치투자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인가요? 네,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